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새벽 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이제 사실상 비례민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공천관리위원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비례민주당을 자처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지금 함께 만들고 있는 거죠.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20명, 20명을 정해놓고 이제 순번정하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그 면면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이 10명의 공관위원, 공천관리위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천관리위원을 누가 선정했느냐, 그 성격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공천관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된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일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고요. 아마 민주당 측에서 사실상, 그래서 제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뭐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뭐 강영화 변호사, 권보람 크리에이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이 더불어시민당의 숙주가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시민을 위하여입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누구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이라고 하는 거, 서초동 시위를 주도했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주축 세력입니다. 그건 곧 누구냐? 친조국 인사들입니다. 친조국 인사들이 이 개국본이라는 데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친조국 인사들이 주축인 그런 어떤 성격의 단체, 그걸 숙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조국 인사들이 공관위원회도 많고, 그 다음에 친문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뽑힌 비례대표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은 친조국 인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10명의 공관위원 중에 우선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친조국 개국본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김호범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작년에 조국 장관 지지 교수 뭐 이런 거 막 성명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 성명도 나왔지만 지지 성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재선 희망제작소장, 희망제작소는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것이죠. 거기에 희망제작소장인 김재선 씨는, 이 사람은 이제 작년에 조국 이꼴 검찰개혁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 조국 사태 때 이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 변호사 같은 사람은 2012년에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고, 정도상 소설가 같은 사람은 2012년에 문재인 정권으로 이 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이런 데 가입했다고 이런 거야. 친문 인사라는 거야. 사실 문제도 안 되고. 근데 친조국 인사가 상당수 들어갔다 하면은 결국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친조국 친문으로 채웠다면, 그렇다면 결국 아주 친문 강성 권리당원, 이른바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더불어시민당의 공천관리위원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뽑는 비례대표 후보들은 과연 누구일까? 뻔한 것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영입인사로 들어와 있는 상당수의 후보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친문 친조국 인사, 그러니까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곳이 곧 친문 순혈주의에 의해서 선정된 후보들이 아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20명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친조국 인사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도 여기에 후보로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정치를 안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잘 아시지만 조국 법무장관 당시에 법무부 인권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으로 바뀐 뒤에 사퇴를 했던 사람이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친조국 인사인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대진 변호사라고
방송 활동하는 데서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뭐 친조국, 친문 활동을 했던 그런 그런 변호사죠. 저는 뭐 평론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쪽 진영의 대표 자격으로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뽑은 이유가 당원들 1000명한테서 1인당 각 3명씩 추천하라 그래서 이제 다수가 추천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열린민주당은 뭐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지만 결국은 친조국 또는 친문 인사들 중심의 정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걸 길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과연 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정당들, 민주당,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런 곳이 이렇게 친문과 친조국 인사들만으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희 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도저히 못 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근거가 무엇일까?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법무장관에서 사퇴한 게 10월 14일인데 10월 15, 16, 17 요 사흘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을 보면 조국 사퇴가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잘된 일이다가 64%, 잘못된 일이다가 26%였고,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그 아들, 딸, 뭐 정경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련한 비리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리 의혹 때 여러 번 뭐 한국갤럽뿐만 아니고 리얼미터, 뭐 RN서치 뭐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제 기억에는 대부분의 조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일가한테 불리한 조사였다. 대략 6대4 정도 된다. 6대4. 그러니까 60% 정도가 조국 일가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입장이었고, 뭐 40% 조금 못 미치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6대4. 자, 그러면 6대4 정치적으로 60%가 자기의 반대자다 그러면은 그거 선거 치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제1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리 뭐 투표율 때문에 뭐 자기네들 열렬 지지자들이 다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60% 국민의 60%가 반대한다고 하면 제1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셈법인데, 자,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조국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곰곰이 저의 그동안의 경험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상대로는 이길 수 있다. 그만큼 미래통합당이 얕보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얕보일 짓을 했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 정도부터 이럴만 하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 힘을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뭐 결국은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만들고 있는 이 더불어시민당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만하다. 왜 그러냐? 미래통합당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사실상 사퇴시켰죠. 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공천을 했던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왜 후한 점수를 줬느냐? 거기에는 미래도 있었고 통합도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뭐 전진당 출신이라든가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경선도 경선이고 단수공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중에 상당수를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교체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강서을인가요? 뭐 김도우 의원 재공천했죠. 거기에 김헌성 최고위원, 무소속 이원주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이연주계입니다. 통합의 의미, 물론 뭐 미투 의혹 때문에 뭐 사퇴시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미투 의혹이라는 건요, 현재는 확인된 게 아니고 제보 단계입니다. 제보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만약 확인해서 그 사람의 미투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체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확인했습니까? 제보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만. 누가 무슨 제보를 했는지 왜 공개 못합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몇몇 수도권에 뭐 경선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민영삼 전 민평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니 민평당 간부 중에 지금 유일하게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사람인데 왜 단수공천 못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흔들었고, 뭐 그거 흔든 건 약과입니다. 미래한국당 흔드는 거 보시죠. 지금 원유철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직 사퇴했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교체했죠. 그리고서 그 자리를 친황계열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해놓은 비례대표 한 25명쯤 되나요? 뭐 그거 완전히 전면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 뭐 별로 제가 뭐 아는 사람 뭐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해서 그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자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친황 주변 참모들이 몰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몰아낸 걸 조용히 몰아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당신 안 돼, 당신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저는 수도권에서 10석 내지 20석 정도를, 20석 정도를 잃을 거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거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뭐 악수를 두더라도 상대방이 더 악수를 두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친조국 프레임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판단의 근거는 결국 미래통합당쯤이야 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그런 빌미를 주었다. 뭐냐? 지역구 공천 재조정,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개입. 미래한국당 개입은요, 저거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에서 퇴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저거 법률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미래통합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쯤은 친조구가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깔보기 외에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일까? 저는 코로나19 사태라고 봅니다. 저는 당초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던 간에 문재인 정부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특히 미국이 이걸 선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죠? 전 국민한테 $1,000씩 2번을 주겠다. 현금 뿌리기죠. 현금 뿌리기. 거기도 지금 11월 달에 선거 있으니까 뭐 이 기회를 틈타서 현금 뿌리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의 뭐 자금을 이리저리 해서 좀 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선거 전에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뿌릴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하면 이 공은 미래통합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현금 뿌리기에 상당히 내심 고마워하는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것도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4월 15일을 넘어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검찰 학살 인사
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방해, 수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실정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종, 정권 심판론이 사실상 실종되는 사태에 가버렸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도움이 되고 결국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의 실정은 코로나19가 다 덮어졌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쯤이야. 라는 이 두 가지 근거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 지금 친조국 프레임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저의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